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어때요? 없으면 하는 겁니다. 엄마 나갔다. 엄마 없네? 해야지. 자, 먼저 보자면 남성은 자위시 자극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자극을 받으면 사정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은 자위시 사정에 이르는 과정 또는 사정시 오는 쾌감이 가장 크며 자위 및 대부분의 성행위의 목적이 바로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흥분을 하고 자위를 시작했을 때 보다 원활하게 사정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자극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싸고 싶은 거예요. 빨리 사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게 이제 자극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극을. 그 중에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성기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시각적 자극을 찾는 것. 세 번째가 응용하는 겁니다. 주변의 응용은 뭔가 이제 시각적 자극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보고 싶은 거, 진짜 경험해보고 싶은 거.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이제 응용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나 염려하는 형태로 결합되어 나가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자위는 본디 티가 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자위를 하나 티가 안 나네,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티가 나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아들의 자위가 노출되거나 보이기 시작한다면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자위를 집안에서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위를 시도하거나 또는 자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위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학원, 야외, 공중 화장실 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위를 시도하거나 하다가 발견이 됐을 때는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능이나 발달의 문제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음란물을 모방하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접근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를 꼭 나누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의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집안에서 자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례가 있죠. 아들의 자위가 너무 불편하고 싫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의 자위를 이제 멈추고자 집안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들의 방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촥 하는 거죠. 방문을 떼거나 아니면 유리문으로 바꿔주거나 잠금 장치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이제 체크하거나 이러한 환경에서 자녀는 당연히 집에서 자위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얻게 되고 그렇게 자위라는 행동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조건화되는 자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위는 내가 정말 흥분을 하고 원해서 자연스럽게 그 리듬으로 이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하고 아빠가 싫어하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어때요? 없으면 하는 겁니다. 엄마 나갔다. 엄마 없네? 해야지. 엄마 없을 때는 해야지. 아빠 없을 때 해야지. 들키기 전에 해야지. 그죠? 이러한 리듬과는 동떨어지게 이제 조건적으로 자위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엄마 없다? 얼른 자위해야지.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 도구를 사용하는 자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성기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데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학용품이나 뭐 가정용품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시기적으로 성기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뭐 쿠션이나 물건 등을 성기에 대보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도구를 활용했을 때 그 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 대부분 그 도구에 대한 흥미는 쉽게 잃게 되죠. 다만 도구 사용이 너무 빈번하거나 의존성이 보이면 그때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 문제나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기가 다치는 부분도 걱정을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자극에 적응하는 것이죠. 실제 성관계 및 인간에게 경험되지 못하는 자극을 도구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되어질 경우 앞으로의 성생활에서의 만족도와
관계 유지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중독적으로 음란물에 빠져서 자위를 하는 아이입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시대에서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음란물에 노출된 아이들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시청하며 자위를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더군다나 중등의 경우에는 음란물을 보며 자위를 하는 남학생들은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음란물 자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문제로 보고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학생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음란물 자위를 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일상을 살펴보니 학업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래 관계도 좋고 가족 간의 관계도 원활하고 잘 해낸다면 상담보다는 음란물 자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돕는 교육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음란물 시청 또는 음란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학업 부진이 오고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교 거부, 의욕 저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의 저하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음란물은 외부 자극으로서 우리 몸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란물을 마주하면 우리 신경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독 수준으로 잦고 몰입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신경도 반응이 지속되므로 우리 몸과 신경은 지치게 됩니다. 즉 신경 쇠약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시간 음란물에 대한 노출과 자위의 결합은 피로하고 의욕이 생기질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를 모릅니다. 제발 나가서 놀아 라고 좀 권해도 아들은 재미없어 하면서 도통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방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4시간을 음란물 시청 또는 음란물 자위 또는 음란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경은 3-4시간 동안 자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들이 스마트폰을 딱 끄고 나옵니다. 부모는 어때요? 이제 다 쉬었으니까 뭘 좀 하겠구나 싶어서 부모는 그때 막 쏟아내죠. 학원 숙제, 학업,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일 뭘 할 건지, 뭘 했는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거꾸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는 3-4시간 동안 음란물과 관련된 활동, 자위, 시청을 하면서 어때요? 신경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쳤으니까 어때요? 의욕이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빠는 숙제했니? 학교는 어떠니? 하니까 어때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죠?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춘기 자녀인 이 시기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강하게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업 부진, 관계 형성 능력 저하, 등교 거부 등이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 상담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낸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는 능력도 없고 쉽게 말해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앞전에 나온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응용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요즘 시대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성기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과 시각적 자극인 음란물 시청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 또는 자위 행위를 촬영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촬영물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악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는 형태인데요. 흔히 불법 촬영물, 성착취 등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온라인 또는 SNS 활동을 한다면 성적인 대화, 즉 음란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채팅 앱이 아니어도 요즘은 게임, 취미, 일상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앱 등으로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언제든 성적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아가 채팅을 하다가
서로의 몸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등 이렇게 잘못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인식을 통해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자녀의 스마트폰 활용을 이제 제한하거나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요. 양육자는 자녀가 무엇을 눌러보고 검색했는지 그 기록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나 더불어 사진 앨범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등까지는 자녀의 스마트폰은 양육자인 보호자가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진 앨범에 다소 염려되는 촬영물들이 있다면 그 촬영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의심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활용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파악하시고 필요시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자위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성은 인간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다소 염려되는 형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발전해 나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많은 가능성으로 우리 자녀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